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Last Layer Retraining is Sufficient for Robustness to Spurious Correlation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될 인셈이라고 합니다. 이 논문은 올해 아이클리어 2023년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스포트라이트로 선정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간단히 시작하기 전에 설명드리자면 이런 가짜 상관관계라는 Spurious Correlation 이라는 문제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모델들은 어떻게 하면 모델이 좀 더 데이터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잘 학습할 수 있을까와 같은 거를 제안을 하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학습된 모델에서 마지막에 이제 그 클래스를 예측하는 그 레이어만 다시 재학습시키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성능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걸 제시한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인트로덕션은 먼저 스퓨리어스 코릴레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런 스퓨리어스 코릴레이션은 이제 트레인 데이터에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했을 때 이제 라벨을 예측하는 데에는 이제 영향력을 주는 피처이지만 사실상 그런 실질적으로 라벨과는 관련이 없는 그런 피처들을 의미합니다. 뭐 간단히 여기서 예시를 들자면 여기 이 데이터셋은 워터벌드라고 하는 데이터셋인데 이제 그 랜드벌드와 이제 워터벌드를 구분하는 새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구분하는 그런 태스크를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들은 이제 배경화면과 새가 이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랜드벌드는 주로 이제 랜드에 많이 존재하고요. 워터벌드는 당연하게도 워터에서 이제 워터라는 배경화면과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데이터셋을 학습하게 되면 이런 배경 화면과 같은 스프레스 피처에 좀 더 의존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딥러닝 모델 입장에서는 배경 화면을 보고 그 어떤 새인지 인식하는 게 이 새를 보고 인식하는 것보다 조금 더 쉽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학습이 진행되고는 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스프레스 코릴레이션이 존재하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까 이제 데이터셋과 같이 학습을 시킨다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이제 랜드벌드가 랜드에 있는 경우랑 워터벌드가 워터에 있는 경우에는 이런 이미지들은 매우 많고 이런 스프레스 코릴레이션이 이제 존재하는 그런 애들은 되게 학습된 것처럼 테스트 셋에 학습을 해도 되게 어큐시가 높겠죠, 당연히. 하지만 좀 마이너한 이제 그룹인 랜드벌드가 그 워터 위에 있다든지 아니면 워터벌드가 랜드 위에 있다든지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학습 때 진행된 스프레스 콜레이션이 이제 맞지 않게 되어서 이런 애들은 이제 전부 다 거의 틀리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딥러닝 모델들이 이 바탕화면만 보기 때문에 랜드벌드임에도 불구하고 이 워터만 보고 얘는 워터벌드이겠구나라고 프리딕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풀고 싶은 문제는 이런 메이저한 그룹뿐만이 아니라 이런 마이너한 그룹에서도 좀 잘 작동될 수 있는 뭐 메소드나 뭐 이런 기타 트릭 같은 이런 것들을 프라이어 워크 같은 데에서는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게 존재할 수 있는 좀 문제점 중에 하나는 또 이제 뭐 헬스케어 쪽에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폐렴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에 대해서 프레딕션을 하는 건데 이제 사실 폐렴이 걸리게 되면 이런 폐 쪽에서의 피처 같은 거를 디텍트 한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얘는 폐렴이다라고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얘가 왜 폐렴이라고 인식했냐에 대해서 어,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을 이제 찍어보니까 이런 폐 쪽이 아니고 이런 그 사람의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병원마다 이제 주어진 토큰, 쇠로 된 토큰을 보고 얘가 폐렴이다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뭔가 실제적인 상황에서 적용이 된다면 이제 트레이닝 셋에 있는 스프레스 코릴레이션이 이제 실제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아서
좀 되게 오류가 많은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모델들은 좀 아키텍처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학습 방법에 대한 좀 그런 쪽으로 이제 제시를 했는데 해결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이 페이퍼에서는 그런 것이 아닌 그러니까 그런 아키텍처나 그런 메소드들은 이런 딥러닝 모델들이 그 데이터셋에 있는 리프레젠테이션을 잘 하지 못해서 코어 피처들을 잘 디텍트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해서 그런 메소드를 제시를 했는데 여기서는 관점을 조금 바꿔가지고 얘네가 이런 딥러닝 모델들이 아예 그 코어 피처를 배우지 못한 게 아니고 이런 거랑 스프레스 코릴레이션이 심각하게 있더라도 얘네들은 딥러닝 모델들은 아직도 코어 피처들을 배우고 있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옵저베이션을 발견한 게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요.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딥러닝 모델에서 이제 마지막 피처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스프레스 백그라운드 피처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코어 피처도 존재한다는 것도 보여줬고 그런 옵저베이션을 바탕으로 이러한 저자들은 딥 피처 리웨이팅이라는 메소드, 엄청 간단한 메소드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는 마지막 레이어, 그러니까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가기 전에 그 마지막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따온 그런 라스트 레이어의 벡터를 다시 재학습을 시킴으로써 이제 그 스프레스 코릴레이션에 해당하는 그런 스프레스 피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코어 피처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만드는 그런 리웨이팅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딥러닝 모델들이 코어 피처에 이제 집중한다는 그런 옵저베이션을 두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제시를 해줬는데요. 워터벌드 데이터셋과 도미너스 데이터셋입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히 디테이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인트로덕션에서 나왔지만 이런 데이터셋은 여러 가지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그룹들은 라벨과 스프레스 피처가 둘이 연결된 애들인데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워터벌드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룹은 총 이렇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랜드버드가 땅에 있는 경우, 그리고 랜드버드가 워터에 있는 경우, 워터벌드가 랜드에 있는 경우, 워터벌드가 물에 있는 경우 이렇게 4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이 중에서 데이터가 이제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거는 당연히 이 G1 그룹과 G4 그룹이겠죠. 이러한 그룹들을 메이저리티 그룹이라고 하고 이제 상대적으로 스몰러한 그룹인 이런 G2나 G3 그룹을 마이너리티 그룹이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데이터셋 개수를 비교해 보면 얘네들이 거의 한 90% 이상으로 존재를 하고 얘네들은 10% 미만으로 존재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이런 스프레스 코릴레이션의 이 비율을 다르게 해서 이제 모델들을 학습을 시켰습니다. 이때 모델은 좀 되게 간단한 모델인 뭐 레즈넷 모델 같은 거를 학습을 시켰는데요. 이 각자의 이제 50% 밸런스된 경우에는 이 마이너리티한 그룹이랑 메이저리티한 그룹이 이제 동일한 양으로 존재를 하는 경우이고요. 이제 실질적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거의 95%나 100% 정도로 이런 스프레스 코릴레이션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제 5% 정도 있는 경우랑 아예 이제 마이너리티 그룹이 없는 이런 100%인 애들로 실험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려본 거는 이제 FG 올리라는 애들인데 얘네는 이제 foreground 올리인 애들로 이제 백그라운드를 지우고 코어 피처인 이런 새들로만 이제 눕기를 따가지고 학습을 시킨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돌려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그런 딥러닝 모델들이 이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에
프리딕션 하는데 백그라운드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완전히 밸런스된 애들은 이제 97.3% 정도의 정답률을 보였고 제일 워스트한 그룹, 그러니까 뭐 아까 보여준 4개 중에 가장 워스트한 그룹에서도 91%의 정답률을 보였는데, 이런 스프레스 코릴레이션이 점점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평균은 뭐 90%인데 이제 워스트한 그룹은 73%, 그리고 완전히 메이저 그룹으로만 학습을 시킨 거는 테스트 셋의 마이너한 이제 그룹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는 38% 정도의 정확도를 보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걸 보면 그 딥러닝 모델들은 해라는 코어 피처를 보지 않고 백그라운드를 보고 판단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FG 올리 이거 2개는 클래스 그룹이 2개밖에 없잖아요. 그 워터벌드랑 랜드벌드 2개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2개 중에 이제 2개 평균과 그 2개 중에 낮은 거인데, 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그 학습시킨 데이터에 대해서 그 워터벌드랑 랜드벌드가 2개 데이터셋의 차이가 개수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저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이 오리지널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코릴레이션이 높으면 높을수록 딥러닝 모델들은 판단하기 쉬운 배경을 보고 라벨을 판단한다. 근데 이제 FG 올리 테스트 트레이닝은 이런 걸로 하고 테스트는 FG 올리, 그러니까 그 코어 피처로만 학습을 시킨 결과는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이 다 90%, 95% 이상의 결과를 낸 걸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높겠지만 메이저한 걸로만 학습을 시킨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결론이 백그라운드만 본다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워터벌드랑 랜드벌드를 이제 걔네만 묶기 따서 넣은 결과는 94%의 확률로 워터벌드인지 랜드벌드인지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한 100%로 스프레스 코릴레이션이 존재하다 하더라도 이런 포어그라운드만 넣은 거에서도 높은 정답률을 보인다. 그래서 그러면 사실은 딥러닝 모델에서는 코어 피처들도 학습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나요? 저 궁금한 거 있는데, 이거 데이터셋 만들 때 그 포그라운드랑 백그라운드 있고 그거를 합성해서 만드는 데이터셋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워터볼드 데이터셋이었고, 두 번째는 도미노 데이터셋입니다.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딥러닝 모델들은 좀 더 간단한 피처에 대해서 바이어스를 갖게 되고 학습 결과로 따지면 심플 피처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경향성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향성과 이제 저자들이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도미노 데이터셋을 마련해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런 도미노 데이터셋은 이제 도미노가 위에 숫자 아래 숫자가 있는 것처럼 이 길쭉한 네모의 위쪽에는 심플한 피처를 넣고 예측하기 쉬운 엠리스트 0과 1이라는 라벨을 여기 위에다가 놓고 밑에는 컴플렉스한 피처들을 넣습니다. 저희가 예측하고 싶은 라벨들이죠. 엠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7이랑 9라는 애들을 넣고, 패션 엠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지? 셔츠랑 뭐를 넣고, 사이파 10 같은 경우에는 카랑 트럭이라는 이제 피처를 넣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컴플렉스 피처도 심플 피처처럼 되게 간단하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좀 더 이제 컴플렉스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데이터셋으로 이제 마찬가지로 레즈넷 50 모델을 학습을 시켰을 때 모델들은 좀 더 간단한 피처에 집중을 해서 프레딕션 하는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봐야 될 점은 이제 그 라벨, 저희가 이제 맞추고 싶은 라벨이 점점 더 컴플렉스 하면 할수록 이 모델이 스프레스 피처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경향성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이 100%, 99%, 95%는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얼마나 그 데이터셋이 스프레스 코릴레이션이 존재하는지 비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Y축은 그 워스트 그룹 액큐러시입니다. 그러니까 총 여기서는 4개의 그룹이 존재를 하겠죠. 심플 피처 2개, 컴플렉스 피처 2개니까 그 4개 중에 가장 워스트한 그룹의 어큐러시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황색을 한번 봅시다.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완전 100%인 경우에는 워스트 그룹이 아예 0%일 정도로 이게 못 맞추지만 99%만 되더라도 이제 정답률이 99%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조금 더 복잡해지면 질수록 사이파10에서는 99%가 되더라도 이제 정답률이 워스트한 그룹이 정답률이 0%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위쪽에 있는 라벨에 집중을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95%가 되면 82%로 올라오지만 뭐 거의 99%를 달성했던 이런 애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되게 낮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오렌지에서는 그런 심플한 거에 집중을 하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고, 이제 레드는 저자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 그러니까 사실 딥러닝 모델들은 그런 피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코어 피처들도 학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이제 빨간색 모델입니다. 그래서 엠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오리지널만 넣더라도 되게 잘 돼서 그렇다고는 치지만 이제 사이파 같은 거를 보면 원래는 아예 맞추지 못한 거를 이제 그 코어 피처만 넣었을 때 62%의 정답률을, 그리고 95%일 때는 이 오리지널 QC보다 3% 상승한 85%의 정답률을 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고 저자들은 딥러닝 모델도 그런 코어 피처를 배우고 있구나 라는 거를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여주는데요. 마지막으로 디코디드 어큐러시입니다. 이런 디코디드 어큐러시는 뭐냐면 그 픽처 익스트랙션, 그러니까 CNN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컨볼루션 레이어에 있는 마지막 레이어를 뽑아가지고 레이턴트 벡터를 뽑아가지고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이제 학습을 시킵니다. 벡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을 때 학습을 시켰을 때의 결과입니다. 이때 학습을 시킬 때 사용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트레이닝 셋처럼 되게 임밸런스한 데이터셋이 아니고 그룹별로 되게 밸런스가 되어 있는 밸리데이션 셋을 준비해서 이런 로지스틱 모델을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이때 이런 밸리데이션 셋은 트레이닝 셋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숫자만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레이턴트 벡터로만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했을 때 그 결과를 보니까 코어 피처만 넣었을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이제 옵티멀한 애큐러시의 95%만 되더라도 옵티멀한 어큐러시에 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때 옵티멀한 애큐러시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 코어 피처만 학습을 시키고 코어 피처로만 이제 이밸류에이션을 했을 때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저자들은 이런 딥러닝 모델들이 배우는 임베딩 안에는 사실은 코어 피처들이 디코디드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냥 좀 실험 관련해서 마이너한 질문인데 혹시 그 코어 올리 테스트 데이터셋이나 이제 FG 올리 테스트 데이터셋이 뭐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 수 있을까? 배경을 그냥 블랙아웃 한 건가요? 네네. 이런 맞습니다. 이렇게 회색 네, 배경을 넣은 상태로 진행해요. 그냥 회색 컬러로 그냥 고정을 해놓은 건가요? 여기서는 회색 컬러로 고정을 해놓고 여기 네, 데이터셋에서는 그냥 검정색으로 고정을 검정색으로 했습니다. 했군요. 저도 궁금한 거 네. 있는데 이거 엠리스트 데이터셋에서 저 콜레이션이 95%면 어떻게 생긴 걸 뜻하는 건가요? 이거 말하시는 건가요? 네네. 이게 그러니까 0은 7에 대응이 되고 1에는 9의 코릴레이션이 높게 나왔다고 한다면 0, 7, 1, 9 페어가 거의 95% 존재하는 거고요. 0, 9 페어랑 1, 7 페어가 5%로 존재를 하는 경우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메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는 진짜 간단한데 방금 말씀해드린 그런 디코디드 방식을 그대로 이제 저자들은 딥 피처 리웨이팅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이제 코어 피처가 이제 새, 그리고 스프레스 피처가 백그라운드인 같은 경우에 이런 피처 익스트랙터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냥 간단한 CNN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모델에서 피처를 뽑아낸 가장 마지막 컨볼루션 레이어의 레이턴트 벡터를 뽑았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존재를 코어 피처랑 뭐 백그라운드 피처들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이런 스프레스 코릴레이션으로 인한 성능이 낮은 거는 이런 백그라운드 피처들의 웨이티드가 높아서 발생하는 일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이런 마지막 레이어의 웨이트를 다시 학습을 시킴으로써 이 모델이 이런 백그라운드 피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포걸그라운드 피처, 그러니까 코어 피처에 집중을 하도록 다시 재조정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모델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DFR이라는 메소드로 학습을 시킬 때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 그냥 간단한 선형회귀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요. 학습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그룹 밸런스된 이제 애들로, 그러니까 똑같은 그룹마다 똑같은 개수의 데이터가 존재하는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DFR 위첨자, 아래첨자의 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위첨자는 이런 피처 익스트랙터를 학습시키기 위한 그런 데이터셋, 그리고 이 밑에 첨자는 마지막 레이어를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셋을 의미합니다. 뭐 이런 D 같은 경우에는 하일리 스프레스 코릴레이션 되어 있고 이런 애들은 밸런스 되어 있겠죠. 이게 사실 메소드의 전부이고요. 간단한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자신들의 이 메소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총 4가지의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시켰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워터벌드의 데이터셋과 그리고 셀레바 데이터셋. 이런 셀레바 데이터셋은 블론드라는 피처, 사람의 머리색을 예측하는 모델인데 블론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고 이제 실제로 데이터셋을 확인을 하면 블론드라는 피처랑 피메일이라는 피처가 되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낫 블론드이고 메일인 경우는 거의 1% 정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블론드랑 피메일이 이제 하일리 코릴레이트 됐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학습을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닌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이 멀티 NLI 같은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2가지의 문장이 주어지는데 이 2가지의 문장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맞추는 태스크이고요. 여기서 코릴레이티드 된 피처는 니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학습을 시켜보면 not이나 뭐 don't, doesn't 이런 부정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랑 이제 contradiction 같은 이런 피처들이 highly correlated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 사용을 했고 마지막으로 시빌 커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장이 턱식한지 아니면 턱식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태스크인데 이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러니까 문장에 맨이라든지 어떤 사람 이름이라든지 뭐 인종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턱식하다라는 코릴레이션이 존재를 해서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 이런 데이터셋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4개 모델로 학습을 시키는데 이런 기존에 있는 메소드들, 그러니까 이런 메소드들은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간단히 뭐 설명을 해드리지만 학습을 할 때 자동적으로 correlated 된 피처랑 라벨을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런 마이너한 그룹의 애들을 좀 더 웨이트를 어댑티블리 하게 좀 많이 주는 메소드라든지 그런 것과 아니면 이제
아키텍처를 아예 바꿔가지고 그런 애들을 좀 감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메소드들인데, 그런 소타 모델에 비해서는 이런 DFR이 제시하고 있는 메소드들은 되게 간단하죠. 마지막 레이어만 재학습을 시키면 되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DFR로 학습시켰던 모델이 이제 기존의 소타 모델들, 좀 성능이 좋은 모델들과 견주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저자들은 이제 컨트리뷰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물론 모든 게 다 소타 모델 달성을 한 건 아니지만 소타 모델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정확도가 많이 차이 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궁금증이 들 수 있는데, 과연 마지막 레이어만 재학습을 시키는 것이 충분한가? 아니면 다른 전체적으로 학습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그 레이어도 같이 학습을 시킬 수 있는데 마지막 레이어만 학습시키는 게 가장 성능이 좋을까라고 해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해봤을 때 마지막 레이어만 학습을 한 것이 가장 성능이 좋고, 점점 더 많이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하게 되면 정확도가 점점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실험 같은 거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미지넷 같은 이제 좀 큰 모델 데이터셋을 학습시킨 클래시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했다시피 이미지 백그라운드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거대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 거대 모델, 좀 큰 모델. 아까 실험은 좀 더 간단한 모델이었던 것에 비해 좀 더 큰 모델에 대해서 적용을 해봤을 때, 이 DFR을 적용을 하게 되면 기존에는 꿀벌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좀 꽃들도 좀 보기도 하고, 뭐 이제 사람도 좀 보기도 하고, 배경을 좀 보기도 하는 것처럼 완전한 이 코어 피처에만 집중을 하지 않고 다른 거에도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DFR로 학습을 시키게 된다면 이제 완전한 이제 거의 더 코어 피처에 집중을 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죠. 이미지 넷을 학습시킨 방법은 이 믹스드 랜드라는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켰는데, 믹스드 랜드는 이미지 넷에서 이제 아까 그 워터벌드처럼 코어 피처를 떼고 그다음 백그라운드, 임의의 백그라운드와 임의의 그 코어 피처들을 임의로 합성을 한, 그러니까 좀 더 밸런스된 애들을 생성을 해서 그런 애들을 밸리데이션 셋으로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을 학습을 시켰습니다. 네. 사실 더 뭔가 실험 같은 게 존재하긴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넣은 실험들이 뭔가 유의미한 게 아니고 좀 더 제가 생각이 유의미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실험들을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이 모델에서는 다시 말하지만 뉴럴 네트워크는 스프리스 코릴레이션이라는 것을 데이터셋에 존재를 하게 된다면 간단한 피처의 학습을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런 결과로 인해서 마이너리티한 그룹의 정확도가 되게 낮은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저자들은 사실은 그런 관련이 없는 그런 피처만 학습을 하는 게 아니고 코어한 피처들도 학습을 하고 있었으며 그런 것을 이제 실험을 통해 보여주었고, 그걸 확인한 다음에 이런 코어 피처들과 그 스플스 피처들의 웨이트들을 조정하는 DFR이라는 간단한 모델 메소드를 제시를 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모델들의 성능을 향상을 시킬 수 있었던 메소드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가장 크게 갖는 이점은 구현하기 매우 쉬우며, 그리고 마지막 레이어만 재학습하는 간단한 메소드이기 때문에 컴퓨테이셔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GPU 같은 것도 재학습시키는데 뭐 한 개 되게 얼마 들지도 않는 그런 간단한 모델이다가 이제 강력한 컨트리뷰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 DFL 메인 메서드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네. 이거 리트레이닝 할 때
뭐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리스크, 스파리어스 데이터 비율이 높은 걸로 리트레이닝을 해준 건가요? 어떻게 다르게 리트레이닝을? 그러니까 이런 레이턴트 벡터는 저희가 뽑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리웨이팅하는 데이터 셋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막 95%의 릴레이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비해 얘네는 이제 워터벌드 워터가 뭐 25%, 워터벌드 랜드가 25%, 랜드벌드 랜드 25%가 이제 똑같이 밸런스된 데이터셋을 가지고 그 레이턴트 벡터를 이제 0과 1로 구별하는 그 바이너리 로지스틱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시킨 거, 리니어한 선형 회귀 모델을 학습을 시켜서 어떤 레이턴트 벡터들 이런 레이턴트 벡터들이 0과 1을 예측을 할 때 조금 더 얘네를 보는 게 아니고 얘네를 볼 수 있도록 재학습을 시키는 거죠. 좀더 데이터 셋을 크리스천 데이터 그 혹시 그러면은 요 해당 논문에서 좀 왜 라스트 레이어만 해도 충분한지에 대한 어떤 인투티브한 내용은 아예 전달해 주지 않나요? 그러니까 왜 라스트 레이어가 어떤 그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해당 부분만 리트레인해도 뭐 괜찮다. 뭐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은 이게 약간 실험적으로만 약간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제시한 모델이어서 뭔가 좀 더 자세한 그 분석적인 내용은 들어가지는 않는데 제 생각으로는 결국은 이 피처 익스트랙터를 통해서 이 피처를 뽑는 거잖아요. 그럼 이 피처에는 그런 여러 가지 피처들이 존재할 텐데 기존의 모델들은 이 피처들이 전부 다 이제 이런 백그라운드 피처처럼 그 스프레스 스프레스 피처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었고 리프레젠테이션이 잘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 저자들은 아니다. 그 중에서도 코어 피처들을 학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피처는 존재가 한다. 이런 스포일스한 경우에도 이제 피처 익스프레션 정상적으로 원래 이미 코어 피처들을 네, 뽑아냈으니까 저 부분만 좀 제대로 해주면은 이제 될 괜찮을 것이다. 거니까.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 그러면 혹시 제가 실험 결과에서 봤을 때는 그 전체 라스트 레이어만 하지 않고 전체 레이어를 리트레이닝 했을 때 성능이 좀 많이 떨어졌던 걸로 보였는데 네. 그러면은 그 전체 레이어를 리트레이닝을 해주면은 왜 좀 망가지는 거죠? 이게 뭐 전체 레이어를 학습시킨다는 건 결국 피처 익스트랙터도 다시 학습을 네네. 시키는 건데 이게 학습을 시킬 때 엄청 오래 시키는 게 아니고 약간 10 에폭 정도밖에 안 돌리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피처 익스트랙터가 망가져서 이렇게 성능이 낮게 나온 게 아닐까. 처음부터 그냥 그 밸런스로 했으면 괜찮은 그러면 이제 당연히 네. 제일 그게 이상적인 경우니까 그거는 당연히 좋겠지만 근데 네. 이제 올 레이어로 해서 문제가 되는 거는 좀 라스트 뭐 블록도 좀 비슷한 경우일 수 네, 있겠네요. 네, 근데 이것도 라스트 레이 네, 그러면 마지막 PCN은 그 컨볼루션 레이어를 재학습시킨 거니까. 네, 그 밸런스드 밸리데이션 그럼 사람이 직접 네, 코릴레이션을 없애고 싶은 피처를 찾아서 만들어야 되는. 네, 네. 이런 콜레이션 피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자동으로 하기보다는 데이터셋 보고 보면 보이잖아요. 이런 콜레이트된 게 존재한다. 그런 걸 보고 이제 직접 판단을 해서 직접 만들어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사실 밸런스드 트레인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는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거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가 좀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밸런스드 된 걸 만들 수는 있지만 사실 이미지넷 같은 건 되게 만들기 쉽잖아요. 백그라운드고. 근데 이제 아까 뭐 이런 애들은 되게 그 만들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밸런스드 된 데이터를 이거 가지고 이렇게 머리만 늦게 떠서 이렇게 합성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쉽지 않기 때문에가 첫 번째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다시 재학습 시키는 게 아마 엄청나게 그 코스트가 많이 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DF8 같은 경우에는 로지스틱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10몇 분만 학습시키면 성능이 확 좋아지는 게 보여지는데 얘네들 다시 학습을 시키려면 전체 모델을 학습시켜야 되니까 되게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네. 밸런스드 데이터 자체도 좀 더 적게 만들어도 되고 네, 네, 학습도 이제 학습만 시키면 되는 게 장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 데이터셋 크기랑 밸런스드 리트레이닝 때 필요한 데이터셋의 크기가 어떻게 되나요? 혹시?
제가 그거를 진짜 찾고 싶어서 논문을 다 뒤져봤는데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 논문에서 제시한 이 말은 스몰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비해서 훨씬 작은 스몰 데이터셋으로만 구축을 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음, 네. 약간 재성님 질문이랑 비슷한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지는 뭐 랜드버드를 이제 떼서 뭐 바다에 갖다 놓고 이런 게 가능한데 그럼 텍스트로는 그러면 예를 들어 컨트라딕션의 헤즈 니게이션이 그 코릴레이트 된 애면은 그러면 그거 아닌 애들을 다 데이터셋을 보고 찾아서 그렇게 비율을 넣고 그렇게 시키는 거죠? 재학습 시키는 아, 거? 네, 사실 뭐 이런 컨트라딕션인데 니게이션이 아닌 경우도 존재를 하기는 하니까 그런 애들이랑 아닌 거를 좀 적절히 배합해서 어차피 조금 데이터셋이 조금만 존재해도 되니까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이 바이어스 컨플릭팅한 예제의 개수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비율은 이해했는데 개수가 어디서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셋에서 몇 개가 존재하는지. 네네. 어, 1000개가 있어. 워터월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메이저한 애들은 1000개 정도 존재를 했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100개 미만 정도. 한 10분의 1? 그리고 셀레바 같은 경우에는 더 없는데 이런 논블런드 메일이 1%도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래도 한 600개 이상은 존재를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 생각해보면 바이어스 컨플릭팅 한 것만 이제 풀면은 사실은 블론드에 대한 이해 조금 더 명확한 이해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쉽게 오버핏이 될 수 있잖아요. 100개에 대해서 하면 될까? 네. 근데 그 제대로 된 수사를 이제 배웠다는 게 그렇게 납득이 돼요. 음, 그런 어빌레이션 같은 게 있을까요? 음, 그런 어빌리에이션 스터디 같은 거는 존재를 하지 않고 이제 이제 저자들이 여기서 코어 올리만 넣은 것만 해서 되게 성능이 올라간 걸로는 이 코어 피처를 배웠다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명이 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 레이어를 재학습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 이거 마지막 레이어를 재학습을 시켰더니 성능이 훨씬 올라갔더라로 이제 코어 피처를 배웠다고 이제 주장해요. 아, 네네. 그러니까 약간 대전제가 뭐 별다른 거 안 하고 학습했을 때 그 피처 익스펙터는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경우가 진짜 그럴듯하게 많이 일어나는 건지 음, 이런 음, 음, 그런 거에서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따로 실험 진행한 거는 제가 본문에서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은 여기에 지금 코어 온리 애큐리시를 어퍼 바운드로 삼았잖아요. 네. 사실 옵티멀은 이해했네. 네네.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좀 얘기하는 게 코어 온리로 한 것만 그 정도 그러니까 코어 온리 데이터셋 네. 개의 양이 실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일부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코어 온리가 충분히 많았을 때를 아, 얘기하는 전체 데이터셋 다 이제 따가지고 아, 어, 그러면 네.
이런 질문 왜 하냐면은 그 재창시 저는 진짜 뭐 하는 게 있는데 거의 도미노 데이터셋이랑 거의 똑같은 세팅이거든요. 아, 네. 근데 저희는 안 되더라고요. 이런 아예 그냥 예를 들어 엠리스 사이프 하면은 사이파가 그뭐 바이오스 컴플릿 혹은 뭐 그런 실제로 사이파를 단지 풀어야 되는 경우 그런 게 굉장히 소수거나 아예 아싸리 없어버리면 음, 한 개도 못 빼줘요 피처에 대해서. 네. 그리고 뭐 피처 익스트랙터도 막 고정시키고 뭐 별짓 다 해봤는데 잘 안 되던데 얘는 마치 매지컬하게 음, 사이파를 배우고 있었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그냥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하는 페이퍼들도 꽤 있는데 이런 바이오스 데이터에 대해서 봤을 때 걔네들이 뭐 만약에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돌린다 했을 때 사실 엠리스트만 가지고도 얘네들 데이터를 찢어 놓을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진짜 데이터 그렇다면 사이파 같은 것도 좀 무시당한다. 그래서 뭐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전혀 다르게 피처 익스트랙터를 조금 더 똑똑하게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그거랑 지금 좀 상반되는 게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전 게 거짓말을 하든 얘가 거짓말을 하든 아니면은 두 개의 전제가 뭐가 다르든 음, 뭐 이런 결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그런 설명이 혹시 있었을까요? 음. 아, 지금 생각나는 거는 이 피처 익스트랙터를 여러 번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로 학습을 했을 때도 동일하게 피처를 뽑아낸다. 그러니까 사실 피처를 뽑아낸다가 뭔가 수치적으로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실험을 다시 돌려봤을 때에도 그렇게 코어 피처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제 실험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한 거를 보면 어떤 피처 익스트랙터를 하더라도 그 안에는 코어 피처를 배우고 있다라는 실험 결과가 있기는 합니다. 질문이 없으신가요? 없으면 오늘 세미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